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급해진 중국이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중국을 손절하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한국을 둘러싼 놀라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반격을 시작한 중국이 결국 한국 붙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중국 상무부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중국과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며 우리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이슈화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반도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이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물량을 조금 더 가져오려고 다른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한국이 공급을 안 해주면 중국 자체에 별도의 공급망이 없어서 반도체가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굳이 미중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과거와 같이 한국을 무시하다 크게 당황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게 중한관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며 외교적 협박을 해오는 등 네이버와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도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하는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인해 반도체 시장 고립이 현실화하자 중국의 상황이 바로 역전됐고 실제로 중국은 한국을 붙잡고 싶은 초조한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견제가 아닌 구걸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기대와 달리 지난달 27일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는데요. 이로써 IPEF 회원국들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중국과 관련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협력체를 구축한 것으로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이렇게 IPEF가 출범 1년 만에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선 중국보단 차라리 인도가 낫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국토 면적이 전 세계 7위이자 인구가 14억 명으로 올해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젊은 층 인구가 많고 출산율도 높아 발전 잠재력이 커 우리의 미래 시장으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우리에게 점점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돼가고 있으며 한국은 인도와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무역 흑자 교역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인도와의 교역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봤지만 같은 기간 중국 무역 흑자 규모는 13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즉 미중 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사슬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만한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업체 덴마크 베스타스가 인도 첸나이에 공장을 새로 짓는 등 탈중국 흐름을 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제2의 세계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과감한 탈중국 드라이브를 걸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차로 실제로 현대차는 2016년 촉발된 사드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자 곧바로 제2의 중국이 될 신흥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일찌감치 인도를 신흥시장으로 점찍었는데 인도는 2017년 당시 현대차 그룹 전체 판매량의 7%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판매량이 중국의 절반에 그쳤지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가족이 많아 공간이 넓은 SUV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조만간 중국을 대체할 거라 판단했는데요. 결국 2017년 현대차는 SUV 차종이 많은 기아의 인도 진출을 결정하고 2년 만에 현지 공장을 지어 2019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지 기업에 비해 높은 품질이 소문나면서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차 판매량은 작년에 81만 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결과는 인도와 정반대로 판매량이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나 급감하며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듯 인도 시장을 애진작에 뚫은 현대차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에 서두를 필요 없이 미리 구축해놓은 인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현대차는 인도 농촌 지역의 고객 확보를 위해 인도 시골문 앞에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인도 판매법인은 디지털 플로트 활동 지역을 넓히기 위해 차량 전문 픽업 차량 36대를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플로트는 캐리어 탁송 시승 서비스로 고객이 시승 예약한 차량을 직접 문 앞까지 실어 나르는데 차량 성능과 브랜드 인지도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인도 27개 주 582개 지역에서 라스트마일 영역을 담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인도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모델인 그랜드 아이텐 니오스를 체험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현대차는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며 성공적인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도 내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엔 인도인들을 사로잡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인도 시장 1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위를 기록한 중국 오포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은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의 생산 법인과 연구소, 디자인 조직을 둬 시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최근 인도에서는 160만 원짜리 삼성폰을 찾으려고 210만 리터에 달하는 저수지물을 벌인 인도 공무원이 회자됐을 정도입니다.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도 칸케르 지역 식품 공무원인 라제시 비슈와스는 한 저수지에 놀러가 셀카를 찍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160만 원짜리 삼성 제품으로 알려진 이 휴대전화는 4.6m 깊이의 물속으로 그대로 가라앉았고 당황한 비슈와스는 곧바로 지역 주민을 불러 잠수해 휴대전화를 찾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잠수부가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자 비슈와스는 30마력짜리 디젤 펌프 2개를 동원해 사흘 밤낮으로 저수지물을 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210만 리터의 저수지물이 빼내졌고 마침내 비슈와스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는데요. 저수지에서 꺼낸 삼성폰이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더 대박이었겠지만 물에 너무나도 오래 잠겨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로 삼성폰의 인기는 날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노태문 삼성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은 삼성이 개척한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 주류 기종으로 올라섰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조만간 새로운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를 공개할 예정으로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글로벌 판매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5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다음 달 말 처음으로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면서 안방에서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를 선보인다는 점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갤럭시 S의 첫 번째 모델을 공개하며 시작된 갤럭시 언팩은 그동안 보통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언팩 행사를 열게 되면서 삼성의 태동이 시작된 심장부에서 공개된다는 사실에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갤럭시 언팩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새롭게 발표할 폴더블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강조했는데요. 즉, 국내에서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해 폴더블 원조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압도적인 제품 완성도를 바탕으로 폴더블 폰은 삼성 공식을 대세화하겠다는 전략이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최근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인데요. 중국이 다급해져 한국을 붙잡는다고 해도 이미 버스는 저 멀리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